그 경향이 21하고 22에서 아주 극명하게 생겼는데 사전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든 선거구 중에 8%를 이길 정도로 생겼는데 근데 그게 인위적일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외부에서 개입됐을 가능성이. 네.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 이 데이터를 모르고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공계열 전공을 하고서 이 데이터를 보고서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저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선관위는 드디어 대법원 판결문을 들고 나옵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의 정당에 대한 지지 성향 차이 또는 각 선거의 사전투표율과 선거일 당시의 정치적 판세에 따라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라거나 비정상적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러면서 대수의 법칙은 사전투표와 당일 투표 결과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게 대수의 법칙이 아예 틀리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무작위성이 100% 부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그 자체로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대수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작위성이 외부에 의해서 깨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100%. 이게 당일 득표율이 어떤 후보에 대해서는 당일 득표율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지 3,551개 선거동에서 99%가 민주당 후보가 다 10%, 거의 10% 높고 국힘당 후보는 다 10% 났다. 그 자료를 대국이 설명하면 설명이 안 돼요. 그 선관위의 그 대법원의 그 판사도 높고 낮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비정상적이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판단을 내려놓은 거지. 네. 3,551개. 그럼 예를 들면 254개 선거구에서 민주당 후보는 245개의 요번에 출발을 했어요. 254개에서 당일 득표율이 관내 득표율보다 10% 이상 다 낮다. 말하자면 관내 득표율이 10% 이상 다 높다. 국힘당은 10% 이상 다 낮다. 그렇게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 이게 기이한 현상을 그러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일괄적으로 이렇게 나오냐. 그리고 그게 한순간에 보면 수식으로 딱 나온다는 거예요. 표본 집단의 크기가 커지면 그 표본 평균이 모 평균에 가까워진다는 이 대소의 법칙에 대해 선관위와 일부 학자들이 완전히 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는 현상이 의아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 저는 21대 총선이 끝나고 조선일보가 2020년 5월 4일자에 실은 최보식이 만난 사람이라는 기사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박성현 교수는 우리나라 통계학계의 기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치나 이념과 관계없이 오로지 평생을 통계학을 위해 헌신하신 존경받는 석학입니다. 이런 분이 21대 선거 결과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계라는 것입니다. 사전투표를 둘러싸고 말들이 많아서 전국 지역구 253곳의 선거 데이터를 자세히 봤습니다. 통계적 관점에서는 확실히 일어나기 어려운 투표 결과였습니다. 어떤 형태이든 인위적 개입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몹시 예민한 사안입니다. 통계학자로서 지금까지 쌓아올린 선생님의 권위와 명망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조작 증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통계학자의 눈으로는 몹시 의아하게 보입니다. 아주 우연히 그렇게 일어났다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이런 우연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면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현실이 통계 이론에 따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총선 투표 결과가 실제 그걸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반영해온 결과가 통계입니다. 가령 서울은 강남, 강북 등 지역 특성이 있고 후보 경쟁력이 달라 지지도가 다양하게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번에는 서울 선거구 49곳에서 모두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평균 12%가 높았습니다. 선거구별 표준 편차도 2.4%로 거의 동일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대응을 위해 정부 여당의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바람이 불었으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 않나요? 더 세부적으로 서울의 424개 동 단위에서도 한 곳 예외 없이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높았습니다. 동별로 특색이 있는데도 일률적인 결과가 도출됐습니다. 통계적으로 도저히 발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먹구름이 한반도 하늘을 덮을 때 전국적으로 비가 동시에 올 확률은 100%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먹구름은 민심을 비유하는 것인데 그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일 투표에서 민주당 45.6%, 통합당 46%였습니다. 당일 투표 결과로는 민주당 123명, 통합당 124명, 무소속 5명, 정의당 1명입니다. 그런 민심이 사전투표함을 열자 민주당 163석, 통합당 84석으로 바뀌었습니다. 사전투표에서 현 정권을 지지하는 민심이 먹구름처럼 뒤덮였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4, 5일 뒤 당일 투표에서는 갑자기 왜 이런 민심이 바뀌었을까?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보수 성향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투표함을 바꿔치기 하거나 조작할 수 있으니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말이 퍼졌습니다. 가령 대구는 사전투표 비율이 가장 낮고 당일 투표에서 높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도 현 여권을 지지하는 젊은 층이 사전투표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이번 사전투표에는 60대 이상이 30.8%로 가장 많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으로 50대가 21.9%였습니다. 50대 이상을 합치면 52.7%로 젊은 층보다 사전투표에 더 많이 나왔습니다. 50대 이상의 전반적인 표심이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요?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이 같은 성향의 투표를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전체 유권자를 하나의 모집단으로 볼 때 사전투표 그룹과 당일 투표 그룹은 무작위로 나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전투표 득표율은 당일 투표보다 평균 10.7% 높았습니다. 반면 통합당은 당일 투표보다 11.1% 낮았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4-5일 간격으로 투표 성향 차이가 10% 이상 크게 날 수는 없습니다. 통계적으로는 납득이 안 돼도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이한 현상이라고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논리 비약이 아닐까요? 어쩌다 우연히 겹쳐 그렇게 됐다고 주장할 수가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이런 우연이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개표 전 과정이 CCTV에 찍혀있고 전자개표기는 외부 통신망과 단절된 컴퓨터입니다. 개표장에서는 개표 사무원, 각 당 참관인들이 2중 3중으로 검표를 하고 집계된 표수는 중앙선관위의 전용망을 통해 서버에 입력됩니다. 폐쇄회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의 해킹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현장을 이해하면 전자개표기나 서버에 칩을 심거나 프로그램을 조작했다거나 사전투표용지의 QR코드가 개인정보를 기록했다는 등의 설은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통계 관점에서만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확산되는 의혹을 불식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박빙 선거구 3곳을 재검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성현 교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선관위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선관위에게 공을 넘긴 겁니다. 저는 박 교수께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박 교수는 21대 총선 이후에는 더 이상 연구를 하지 않는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당시 인터뷰 내용에 수정을 하거나 덧붙이고 싶은 말씀은 없으신지? 박 교수는 네, 2020년 인터뷰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통계학계의 최고 거두인 박성현 교수는 21대 선거 결과를 신이 미리 그렇게 해주려고 작정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겁니다.